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치러지게 됩니다.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 총선은 현 정부 그리고 여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한 4번 정도 중간평가 선거가 있었어요. 네. 96년도 김영삼 정부 집권 3년 끝날 때쯤,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가 있었고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근데 성적표는 집권당이 2020년도 빼놓고는 다 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중간평가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또 어떻게 보세요? 정치 컨설턴트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뭐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뭐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제 국정평가에 대한 선거가 되는 게 상식적인데 다만 2020년 미래통합당이 패배할 때를 보면 네. 탄핵 개각을 못 건너서 야당 심판론도 동시에 작동했던 선거였고 2016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당 야당이 동시 심판 선거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열을 했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또 유승민 의원 공천 배제로서 공천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당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 물론 있고 민주당이 지금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도 다 있다 저는 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세요? 둘 다 엉망이니까. 둘 다 엉망이니까. 둘 다 엉망이다. 그 중도층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무당층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고 야당 심판론이냐 아니면 여당 심판론이냐 이것의 문제인데 각각의 근거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권력을 잡고 있는 쪽에 불만이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 불만들을 받아낼 때는 역시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여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하신 거지만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정부 견제론이 굉장히 높은데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낮게 나오느냐 이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정부 견제론이라는 게 높게 나온 거로 돼 있는데 네.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보다도 낮게 낮죠.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 초반에서 이게 딱 묶여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라든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뭐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아주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장애 투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국민의힘, 민주당, 무당층이 정확하게 30%씩을 양분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는 네. 현재 같은 정부 견제론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모든 것을 주도할 만한 나름대로의 능력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취재기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수많은 선거를 현장에서 치러봤는데 여야 거대 양당이 사실은 당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이례적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보수정당 같은 경우 보면 이회창 총재 시절만 하더라도 비주류라는 게 있어요. 비주류 4인방이라 그래서 박근혜, 강삼재, 김동연, 손학규 비주류 4인방이 있었고 친박 친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4년 동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으로 뭐 분당도 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굉장히 당 자체는 안정이 돼 있어요.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비주류라는 게 예. 없어요. 예. 사실 뭐 민주당의 비명계 뭐 분당설 뭐 나오고 이런데 절대 분당 안 일어납니다. 불가능해요. 그분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힘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두 분이 문제예요. 대통령이 당에 아무런 지분도 없어 당을 꽉 잡고 있고 근데 본인의 지지율이 너무 낮으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엄청난 당의 어떤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문제지 당 자체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 사람만 잘하면 어느 당이든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양당에 다 있는데 가능성이 뭐 높진 않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스타일을 바꾸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근데 한 15% 정도 되는 분들은 정책만 뒤집지 말고 정치적 태도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예.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서 인정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랑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일에 대통령실이라든가 당 쪽에서 이념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중도지향적으로 태도만 조금 메시지만 바꾼다면 저는 지지율이 40%는 금방 넘을 올라갈 것으로 것이다. 봅니다. 제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한 몇 프로 나올까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현재 지지를 보면은 고정층이 한 32% 정도 차지합니다. 32%.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예. 이건 이탈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탈층이 15% 정도 차지해요. 그 15%를 더하면 그게 47%. 지난 선거에 얻었던 48.6%가 거의 육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15%한테 다시 물어본 겁니다. 왜 이탈을 했느냐? 네. 물어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이고 딱 독단적이고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거라는 거는 지금 한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당은 네. 기존에 있었던 전략을 아주 대담하게 전환시킬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전략인 겁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가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당 연찬회에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모디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거 전략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유형을 얘기를 많이 해요. 칼로브 시구의 전략이라는 거는 집토끼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 미국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K랑 붙었을 때 아주 굉장히 집토끼를 강화시켰었던 그 전략이고요. 반대 전략은 이제 92년도 선거에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한테 이겼을 때 그 딕 모리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산토끼도 이게 산토끼 잡자.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토끼와 산토끼 전략이 이제 항상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집토끼 강화 전략으로 계속 그 집토끼를 잡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막판에는 중도로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쪽도 집토끼, 이쪽도 집토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을 봐주고 국회의원 대선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당정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의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7개월 남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적다. 없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연찬의 발언은 쉽게 얘기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인천 앞바다에 깃발 팍 꽂으신 거예요. 이념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고 네. 대통령의 자신감은 좋지만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념 공세에 앞장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 이거에 대해서 전 진 교수님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진 교수님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계속 그 반대해갖고 계속 그 위험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 강성 지지층만 막 끌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홍범도 사건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딱 보게 되면은 누가 이탈했느냐? 홍준표, 김태흠 네. 이런 분들이 유승민, 이준석 말할 것도 없고 보수가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갈수록 외연은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